아침 6시입니다. 김정우 68.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요. 거실 창문을 열면 겨울 공기가 천천히 밀려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아직 고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출근 버스를 타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닦으며 서둘렀었지요. 지금은 식탁 위에 놓인 혈압약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정우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관리자였고 직원들 앞에서는 늘 단호했지요. 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오늘 운동회 와요? 묻던 날에도 그는 서류 가방을 들며 말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바쁘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가장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밀린 대출을 갚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굶기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지요. 웃음보다는 책임이 먼저였고 포옹보다는 월급 봉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순자는 그런 그를 말없이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지요. 그렇게 조용히 말하곤 했었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흐릅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정호는 검은 머리에 굳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정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창밖에서 초등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겹쳐 들리는 듯합니다. 아빠, 다음엔 꼭 와요. 정우는 그 말을 오래 붙잡고 서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들리지 않던 말입니다. 이제야 또렷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잊은 줄 알았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르지요. 그는 오늘도 별다른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묵직합니다. 어쩌면 지나간 시간 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손녀 생일 모임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버지, 잠깐만 들르세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아들 현우의 말은 공손했지만 짧았지요. 정우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케이크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시계를 보던 아들의 표정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거울처럼 지었던 얼굴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휴대전화를 여러 번 들었다 놓습니다. 괜히 통화를 걸었다가 또 바쁘다는 말을 들을까 망설여집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합니다. 저녁 무렵 조심스럽게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네, 아버지. 숨 고르는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바쁘냐? 회의 끝나서 이제 좀 괜찮습니다. 정우는 준비해둔 말을 잊어버립니다.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색한 대화가 오갑니다. 예전엔 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는 짧게 끊었지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밥 한 끼 하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 말에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자신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마친 뒤 거실에 홀로 앉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내 순자가 묻습니다. 현우랑 통화했어요? 정우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다음에 보자더군.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먼저 전화한 건 잘했어요. 정우는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식사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쌓인 시간과 말하지 못한 감정이 벽처럼 서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벽을 넘으려면 더 다른 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정우는 결심합니다. 다음에는 안부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말해보겠다고요.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 현우가 지방 발령을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몇 년은 내려가 있어야 한답니다. 손녀도 함께 간다지요. 정우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겨우 마음을 열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제는 얼굴 보기도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시간은 또 한 번 앞질러 갑니다. 저녁상 위에 숟가락이 놓여 있지만 그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아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서운하지요?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서운할 자격이 있나? 짧은 말이었지만 속이 비어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첩을 꺼냅니다. 먼지가 얇게 쌓여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운동회 날 혼자 줄다리기를 하던 아들의 모습, 졸업식 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사진 속 아이들 옆에는 늘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다는 걸 이제는 또렷이 압니다. 정우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멈춥니다. 입술이 조금 떨립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습니다. 울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요. 다음 날 그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편지지를 꺼냅니다. 몇 줄 쓰다 지웁니다. 글씨가 삐뚤어집니다. 현우야. 두 글자만 적어놓고 한참을 멈춰 앉아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또 짧게 끝날까 두렵습니다. 직접 찾아가자니 괜히 부담을 줄까 망설여집니다.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손녀가 두고 간 색연필이 눈에 들어옵니다. 분홍색, 노란색, 짧아진 파란색 한 자루. 생일날 그림을 그리다 놓고 간 것이지요. 정우는 그 색연필을 손에 쥐어봅니다. 작은 온기가 전해집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말이 서툴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는 편지지 위에 다시 펜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습니다. 서툴러도 괜찮다고, 늦었어도 써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과연 이 글이 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기로 합니다. 정우는 편지를 끝까지 써내려갑니다. 글씨는 고르지 않았지만 지우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때는 몰랐다는 말, 지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다는 말을 담습니다. 길지 않은 두 장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우체국으로 향합니다. 붉은 우체통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손이 조금 떨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넣습니다. 작은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오래 남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편지 잘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전보다 낮고 차분합니다. 정우는 숨을 고릅니다. 읽기 불편했을까? 아니요.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침묵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서둘러 끊지 않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을 잇습니다. 저도 요즘 아이 키워보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정우의 어깨가 천천히 풀립니다. 그 주말 가족이 잠시 집에 들르기로 합니다. 이사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짬을 낸다지요. 정우는 아내와 함께 반찬을 준비합니다. 손이 예전처럼 빠르지 않지만 마음은 분주합니다. 문이 열리고 손녀가 뛰어들어옵니다. 할아버지. 정우는 허리를 숙여 아이를 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대화는 서툴지만 끊기지 않습니다. 정우가 먼저 말합니다. 현우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도요. 아내 순자가 조용히 웃습니다. 방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집니다. 거창한 화해는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녁입니다. 식사가 끝난 뒤 현우가 말합니다. 아버지, 내려가면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가마. 문이 닫히고 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어제와는 다른 고요입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미루지 않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장면은 조금 더 환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우는 기차를 타고 아들이 있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들판을 바라보며 예전 출근길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늘 급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느립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역 앞에서 현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서 있다가 어색하게 웃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정우였습니다. 현우가 그 손을 잡습니다. 짧지만 단단한 악수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손녀가 뛰어옵니다. 할아버지, 진짜 왔네요. 정우는 숨을 고르며 웃습니다. 약속했지 않니?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낯섭니다. 예전엔 약속보다 일이 먼저였지요. 지금은 다릅니다.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저녁 식탁은 소박합니다. 며느리가 차린 된장국에서 김이 오릅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말을 꺼냅니다. 현우야, 그동안 표현을 못했다. 현우는 조용히 듣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방안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현우가 천천히 대답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오래 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시간의 서운함과 이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가 미소를 짓고 손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정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밤이 되어 귀가길에 오릅니다. 현우가 말합니다. 아버지, 자주 오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하마. 기차 창가에 앉아 어둠 속 불빛을 바라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지금을 배웠습니다. 후회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아닙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 순자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순자가 웃으며 답합니다. 그러지요. 정우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다시 봅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미루지 않는 것이므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